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 한번 볼게요. 서구 쪽은 북구하고 중구하고 달서구를 연해서 이제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서구인데, 대구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 좀 더딘 지역. 그래서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더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바꿔서 말하면. 그래, 여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지하철, 광고개역, 내당역, 두류역, 감삼내거리, 그리고 죽전내거리, 이쪽 역세권을 이루는 이쪽 지역들 있잖아요. 이쪽 지역들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쪽 지역들, 역세권 한 5분 거리 안쪽에 있는 지역들 좋다, 이렇게 보고요. 큰 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평리동이라든지 평리동, 그리고 여기 비산동 어디 갔습니까? 평리동이고 이쪽 동네가 이제 비산동이에요. 비산동, 평리동, 요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고르실 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현재 없어요. 없는데 지하철 이제 4호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하철 4호선이 들어가면 평리동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트램이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20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여기에 지금 현재 KTX 이제 역사가 이제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호재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맞은편 쪽 이쪽에 지금 재개발이 지금 두 곳이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 이제 되는 쪽이 있고요. 있고, 그리고 평리동이라든지 평리동이라든지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원룸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웬만하면은 좀 여기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연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웬만하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래서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원룸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평리동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싸요. 비싼데 웬만하면 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비산동이나 평리동 같은 경우에는 코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원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원룸들을 좀 투자해 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대장 원룸이라고 그러죠. 가장 접근성이 좋다든지 조금 도로가 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현동이에요. 여기가 서대구 공업단지거든요. 서대구 공업단지 안에 여기에 이제 준공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요 지역에는 원룸이 상당히 공실률이 적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업체 수가 거의 2,000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직장인들이 거의 24,000명인가 여기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주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70%까지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은 좋은데 공실률이 적은 지역이라서 이 지역도 서구 중에서 이 지역 좀 추천을 좀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달서구 지역입니다. 달서구 지역 장난하게 넓죠? 이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뭐 상인동뿐만 아니라 거의 이쪽 성서공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이 거의 달서구 지역이에요. 달서구 지역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이쪽은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원룸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 인근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원룸들이 좀 있고요. 그 뭐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좀 뭐 역세권 근처 요 앞쪽에 있는 매물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는데 매물이 쉽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쪽도 공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같으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감삼동 지역이랑요, 그리고 죽전동,
지역,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이쪽 부근으로 해가지고 두류동 지역, 이쪽 지역이 괜찮은데 두류동은 여기 보시면 두류 3동, 두류 2동, 두류 1동이 있어요. 두류 1동이 있는데 두류 2동이 괜찮습니다. 공실도 좋고요. 두류 2동 좋고요. 1등, 두류 3동 2등, 두류 1동 3등. 두류 3동은 아직까지 주거 환경 개선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룸이 좀 저평가된 좀 싼 원룸들은 있는데 여기가 공실이 뭐 썩 이래 공실률을 낮추는데 썩 좋은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쪽에 남산자이가 지금 재개발이 돼서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고 이쪽 이제 요 성남초등학교 옆쪽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또 재개발이 되고 또 이쪽이 또 뭐 재개발이 되고 재개발은 조금씩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 두류 1동은 아직까지 조금 약하다. 그래서 두류 2동 쪽 상당히 핫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류 3동 쪽 상당히 핫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류 1동, 2동이 최근에는 이제 1등이었는데 예전에 1등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대구광역시가 시청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두류 3동이 이제 앞으로 이제 1등, 두류 2동이 2등, 두류 1동이 3등 이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주변으로 아직까지 여기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잡혀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이제 여기가 종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 좀 괜찮은 것들 나온다 하면 매수를 하시는 것도 잠정적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가 죽전 내거리, 감산 내거리에서 여기가 이제 서남시장인데요. 서남시장 인근 쪽 이쪽에도 새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죽전 내거리에 있는 여기 이제 그 신세계 빌리브스카에 들어가고 요 인근 쪽에도 원룸들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상당히 원룸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보기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요. 죽전동 같은 경우에도 요 바운다리 괜찮습니다. 새 잘 나갑니다. 근데 이쪽 뒤쪽 바운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새가 오히려 조금 더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볼리동이라든지 범동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성당동 어디 갔죠? 대구 남중학교 여기 이제 성당동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발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쪽 쭉 내려가면 지하철 타고 쭉 내려가면 상인동 요 뒤쪽 편 요쪽이 새가 상당히 잘 나가고요. 그리고 진천동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는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뒤쪽은 이제 하원 쪽이니까 이쪽은 일단 제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송현동이 남았어요. 여기가 이제 송현동이거든요. 근데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조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좀 많이 하셔라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이 너무 많아요.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한 집 원룸이면 몇 집 건너가지고 원룸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블록이 원룸 다 원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이 원래 땅값이 쌌어요. 땅값이 싸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에 매매 나오는 거 보면 매매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 이제 매매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괜찮네 싶어서 얼렁뚱땅 매매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싸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싸면은 왜 싼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싼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내 돈하고 맞으니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세를 유치하는데 경쟁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한 예를 들어서 원룸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빈방 나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잘 나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특히나 여기 송현동 같은 경우에 청구 제네스 뒤편 쪽으로 해가지고는 원룸들 진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원룸을 거의 뭐 대구 말로 불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검토를 좀 잘 하셔야지만 공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상인동 쪽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성당시장 서부정류장 안쪽으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뭔가 조금 이렇게 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실은 이렇게 이제 구별로 해가지고 역세권별로 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있지만 또 어디서 차이 나냐 하면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구축을 선호하는데 공실률에 관련된 부분은 신축이 낫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이 거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45만 원을 받았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뭐 40만 원으로 내려간다, 38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시세는 뭐 38만 원이 시세다. 그러면 38만 원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률을 내봤을 때 매매 금액이 높다면 집주인하고 어때요? 매매 금액을 추라이를 봐서 매매 금액을 낮추게 되면 신축도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신축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하고 안에 세 내역이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익률이 매매 금액을 조율해 보니까 괜찮다. 이런 매물들은 신축은 당연히 사셔야 되는 거죠. 구축만 좋은 거 아니에요. 구축은 잘못 사다 보면 방 구조라든지 저때 제가 앞전에 여러 가지 강의들을 많이 했지만 방 구조가 제대로 뭐 안 나올 때는 이 공실률이 상당히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그 원룸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원룸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실에 관련된 부분은 신축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게 짐벌 배터리 거의 다 나와가지고 바꿔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래서 오늘은 공실률에 관련된 부분들, 대구 전역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지하철 역세권 브랜드라든지 대구의 지금 현재 호재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이제 원룸을 투자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전자산이 되는 거는 원룸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원룸을 대신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원룸 멘토링 스쿨 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계속해서 내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좋다 하더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원룸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내 자산,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 강력시에 관련해 가지고 원룸이 어디 지역이 공실이 잘 나지 않는 지역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몇 개 지금 영상을 더 찍을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또 시간이 또 날 때마다 계속해서 찍어 드리고요. 늘 원룸 멘토링 스쿨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